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궁금해지는 게 부쩍 많습니다. 서울에서 난 물난리를 보니까 자동차들이 본네트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물을 가르고 달리던데 여기서도 물폭탄 맞았을 때 그래도 차가 괜찮을까? 그리고 혹시 전기차 침수되면 감전되는 거 아닐까? 그뿐 아니죠. 경유차 모시는 분들 주유소 지날 때마다 심란해집니다. 기름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데 왜 경유값은 계속 휘발유값보다 비싸지? 이거 앞으로도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나 경유차 왜 산 거지?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후 해결해 드립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 물폭탄 사례를 맞았을 때 궁금증 이것부터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난 물난리를 보니까 자동차들이 정말 본네트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물을 그냥 막 가르고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엔진만 안 젖으면 이 차는 네.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시동이 꺼지지 않으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네. 이제 이 자동차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커넥터라든지 각종 부품을 방수 처리를 보통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전자 부품은 위쪽에 보통 설치를 해놨어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요. 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타이어의 약 3분의 2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옆에 버스나 트럭 지나가면은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동이 꺼질 수가 있는데, 사진을 우리가 보면은 앞에 달리면서 이 물길이 엔진 보닛 쪽까지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때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은 엔진이 한번 꺼지면은 다시 시동 거는 건 불가능해져요. 아, 이제 뭐 시동이 꺼졌을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걸어서 시동이 걸리면 이동을 하면 되지만은, 보통 네.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이미 엔진이 물을 먹었다라고 판단하면은 그게 바로 침수기 때문에 네. 이제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침수가 되면은 완전히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타이어에 올라오는 물의 깊이를 보고 되도록 우회도로를 운행하는 게 좋지, 그냥 물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가네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바로 이제 침수차로 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타이어 3분의 2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이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타이어 3분의 2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 이 물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앞에 다른 차가 있다 그러면 다른 차의 뒤에 머플러 있죠. 네네. 뒤에 머플러의 높이를 보고 우리 머플러를 덮으면은 역류가 되셔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 더욱이 이제 앞차가 SUV이고 내가 세단이다 그러면, 내가 세단이기 때문에 이 차고 높이가 더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차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에 차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맨 앞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때는 창문 열고 고개 내밀고 내 차의 타이어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옆에 물길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세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크고, 또 물길이 불어나게 되면은 운전자나 탑승자가 빨리 탈출을 하기 때문에 차를 버려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개천가 같은데 물이 불어나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런 어떤 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가지 않고 우회도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맨 앞차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황 판단을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물이 또 올라오게 되면 흙탕물인 경우에 물의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런 또 경우에는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는 국지성 폭우 형태로서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쏟아질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전방 주시도 흐려지고, 맞아요. 뭐 전조등이나 비상등 켜더라도 일단 나의 위치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사고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모를 경우에 바로 접촉 사고가 생기고 큰 사고가 생기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안전한 곳에 일단 정차를 했다가
물이 좀 이 비가 잦아진 때 이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무작정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앞이체 간격도 있고 속도 늦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이 얼마나 찼는지 창문 열고 내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게 요즘 같은 때는 요 며칠 사이에는 그게 상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 같은 경우도 낮은 지역에 있는 경우는 아. 높은 데로 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번에 네네. 특히 서울의 이 강남 쪽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뭐 400mm 훨씬 더 넘게 와가지고 뭐 굉장히 심각한데 보통 5천 대 정도가 침수가 일어났어요. 그중에 수입차가 한 1,000대고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인해서 아마 이 보험사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졌고 이번에 그리고 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 차가 한 두세 달 후에 네네. 그러니까 겨울쯤 초겨울에 이 중고차 시장으로 일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 중고차 구입할 때도 이러한 침수차가 멀쩡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진입이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걸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내 차가 침수됐다. 사고가 난다. 위험하다." 지금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침수차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뭐 2 차, 3차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이 장마나 아니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그 다음에 또 가을까지 태풍이 또 한두 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보통 매번 지역별로 1,000대에서 2,000대씩 침수차가 발생하니까 국내에서도 1년에 침수차가 전체적으로 생기는 게 적을 때는 3-4천 대 정도지만 많을 때는 7-8천 대까지 가요. 근데 네. 그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침수된 것은 보통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죠. 이 폐차장에서 기계로 누르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일부 차를 이 재산 보전을 위해서 매각을 처리를 해요. 네네. 매각을 할 때 이 일부분이 이제 업자로 넘어가면서 무보험 정비를 해서 시장에 나올 때는 보험 기록도 없기 때문에 침수차라는 확인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전문가를 대동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전띠를 뭐 당겨서 물 자국을 찾아라 또는 이제 이 아. 도어 트림을 뜯는다든지 또 이 시가 잭 같은 걸 뽑아본다든지 트렁크의 밑에 매트를 들춰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네네. 한 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또 흔적을 또 지워요. 이게 그렇죠. 흔해지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바꼭질이죠,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음. 소비자들한테 맡기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알아서 조심하세요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중고차의 침수차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1차, 2차 걸러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 마지막 네. 단계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침수차를 뭐 중고차 시장에서 받지 못하도록 정부나 네.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네.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부가 다 방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이 위쪽에 네. 있어서 그렇게 침수되었을 때 크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네. 만약에 전기차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 네. 운전자가 감전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방수 처리가 돼 있거나 부품, 전기, 전자 부품 위로 설치한 것은 내연기관차가 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누적 대수 40만 대가 넘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일단 바닥에 배터리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방수 처리가 보통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방수 처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오래 끌거나 이 물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역시 이 물하고 상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데는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기차는 과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더 더 낫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하고 상극이라는 건 노출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충전기도
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노출돼 있는 충전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붕이 없는 것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젖은 상태에서 젖은 손으로 만약에 충전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절연 상태가 나빠져요. 습기가 많고 비를 많이 맞으면은 절연 상태라는 것이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게 흘러서 누전이 돼서 감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차의 전기차에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충전돼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비 올 때 충전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맑은 날 충전하시는 게 좋고 혹시 꼭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내라든지 지하에 지금 건조한 지역에 있는 충전기는 활용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뿐이 안 됐고 내연기관차는 130여 년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 사항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이 전기차는 아직도 준비 중이고요. 네. 아직도 뭐 전기차 화재라든지 또 비상시의 대처 방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준비 중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진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물이 상극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는 배터리가 아래쪽에 있군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2분의 1 정도만 잠겨도 전기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직은 실험 단계, 시험 단계라고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되도록이면 몰고 나가지 말아라. 전기차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회도를 찾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내연기관차보다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회도로 찾는 거는 이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똑같다. 무조건 맞습니다. 네, 물이 좀 또 진흙탕인 경우에는 더더욱 진입하지 말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되도록이면은 차 운행할 좀 지향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네. 위험 요소가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경유값 얘기도 궁금했는데 이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 물폭탄에 대비해서 운전자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자라는 내용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말씀 다행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